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다항식과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되겠습니다. 즉, 다항식과 단항식의 곱셈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곱셈, 나눗셈 배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때는 단항식끼리, 즉 뭐 예를 들어서 2x 곱하기 4x 제곱 이와 같은 단항식끼리 곱셈, 마찬가지 4x 세제곱 나누기 2x와 같이 단항식끼리 나눗셈을 해봤다면,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다항식과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잘 보시면 첫 번째 곱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잘 보시면 이 식은 무슨 식입니까? 단항식이죠. 그 다음에 이 식은 항이 두 개니까 다항식이죠. 마찬가지 이 식은 단항식, 그리고 이 식은 다항식. 자, 이 식은 다항식, 그리고 이 식은 단항식. 이와 같은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을 공부하겠다라는 겁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다항식과 단항식의 곱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미 배웠던 이 단항식과 단항식끼리의 곱셈, 이걸 먼저 첫 번째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뭘 이용할 거냐? 우리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겁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이 나왔던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귀에는 익을 거예요. 그쵸? 분배 법칙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자, 분배 법칙이란 이런 거예요. A 곱하기 B 플러스 C를 하고 싶다. 여기는 곱셈이 생략된 겁니다. 그 다음은 괄호 안에 어떤 수나 식이 이렇게 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A라고 하는 것을 얘한테도 나누어 주고 얘한테도 나누어 주겠다. 나누어 준다. 그래서 무슨 법칙? 분배 법칙. 즉 여기 곱셈이 있다고 했으니까 A 곱하기를 누구한테? 첫 번째 B한테, 그 다음 더하기, 그 다음에 A 곱하기를 누구한테? C한테 해주겠다. 이걸 무슨 법칙? 분배 법칙. 다시 한번 만약 괄호 안에가 뺄셈으로 연결됐다라고 한다면 A 곱하기 누구한테? B한테 이렇게 한번, 그 다음 여기 있는 빼기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한번 A 곱하기 누구한테? C한테 곱해주겠다. 이걸 무슨 법칙? 분배 법칙입니다. 잘 보시면 이 식의 형태가 그대로 갖춰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식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 누구를 3a를 누구한테 5b한테 뭐 해준다고요? 곱해준다고요. 그 다음 무슨 기호 있습니까? 더하기. 다시 한번 3a를 누구한테? 4한테 이렇게 곱해준다. 이걸 무슨 법칙? 분배 법칙. 자, 그리고 나면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으로 바뀌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단항식끼리의 곱셈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수는 수끼리 곱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곱한다. 자, 3 곱하기 5 하면 얼마? 15. A 곱하기 B 하면 곱셈기호 생략한 채 AB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 3A 곱하기 4는 수 곱하기 수만 하시면 얼마가 됩니까? 12. 그리고 문자는 뒤에다가 이렇게 살포시 적어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너무나 쉽죠? 자, 두 번째는 이해해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누구를 2x를 누구한테? x한테 또 누구한테? 4한테 나누어 줍니다. 자, 2x 곱하기 누구한테? x.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부호는 뭐? 빼기. 다시 한번 2x를 누구한테? 4한테 곱해 주자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이니까 수는 수끼리 2 곱하기 1이죠. 1. 그러니까 얼마? 2고요. x 곱하기 x 무슨 법칙? 지수 법칙. 어떻게 합니까? x에 1 더하기 1 해서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빼기 수끼리 2 곱하기 4 하면 얼마가 됩니까? 8. 그리고 문자는 x밖에 없으니까 x 이렇게 하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쉽죠? 자, 세 번째는 1번과 2번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1번, 2번은 단항식이 앞에 있고 다항식이 뒤에 있다면 3번식은 다항식이 앞에 있고 단항식이 뒤에 있겠죠. 하지만 똑같이 갑니다. 자, 이 식과 이 식 사이에는 무슨 곱셈이 생략되겠죠. 따라서 뒤에 있는 이 식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고요. 즉 이번에는 4x를 먼저 쓰는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5x를 이렇게 뒤에 쓰시고요. 자, 그 다음 빼기 다시 한번 누구? y를 누구한테? 마이너스 5x에 곱해주자라는 거죠. 자, 이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다? 반드시 식에 이같이 음수가 있을 때는 뭘 제가 썼습니까? 괄호를 써줘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겠습니다.
4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얼마? 마이너스 20. x 곱하기 x니까 어떻게? x의 제곱.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부호는 플러스, 그 다음에 5가 되겠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얼마라고요? 플러스 5. 그 다음에 y 곱하기 x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파벳 순서로 xy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와 같이 하시면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은 마무리가 됩니다. 너무나 쉽죠. 무슨 법칙을 이용해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그리고 계산을 한 다음에 우리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이미 배운 사실을 이용해서 수는 수끼리, 그 다음에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 새로운 용어를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 어떤 다항식과 단항식을 이렇게 곱해서 단항식과 다항식을 이렇게 곱해서 하나의 다항식을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쭉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즉 단항식과 다항식을 곱하면 다시 무슨 식이 됩니까? 다항식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와 같이 곱셈하는 과정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전개한다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단항식과 다항식을 곱셈해서 쫙 계산한 이 결과, 이 과정을 전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전개한다. 그리고 얻어낸 이와 같은 다항식을 우리는 앞으로 무슨 식이라고 할 거냐면 전개식이라고 할 겁니다. 전개하여 얻은 식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제시가 될 거예요. 다음 다항식과 단항식을 곱하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식을 전개하여라 이와 같은 말이 나온다면 그냥 이렇게 쭉 곱셈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다음 식을 뭐 하라고요? 전개하여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냥 단항식과 다항식을 곱셈하시면 된다고요. 계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이 결과를 뭐라고 한다고요? 전개식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곱셈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나눗셈 가겠습니다. 다항식과 단항식의 나눗셈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잘 보시면 이 식이 무슨 식입니까? 다항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은 무슨 식입니까? 단항식이죠. 자, 이것 또한 우리 단항식끼리 나눗셈에서 이런 거 있었어요. 4x 세제곱 나누기 2x 이런 꼴이 나오면 우리는 얘를 뭘로 바꾼다 그랬습니까? 분수꼴로 바꾼다 이런 기억나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가 더 있었죠. 만약에 2분의 1x 이렇게 나온다면 분수꼴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곱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식에 역수를 취한다. 즉 역수를 곱한다 기억나세요? 오케이? 이걸 갖다가 그대로 다항식과 단항식의 나눗셈에서도 활용합니다. 잘 보세요. 나누는 이 단항식에 앞에 있는 계수를 봤더니 무슨 수예요? 2죠. 정수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1번 방법을 쓰는 게 좋다. 2번 방법을 쓰는 게 좋다. 1번 방법. 즉 어떻게 취한다? 분수꼴로 바꾼다. 다시 한번 무슨 꼴로 바꾼다? 분수꼴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분수꼴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6x제곱 더하기 8x가 어디로 갑니까? 분자로 가는 거예요. 분자로. 2x가 어디로 갑니까? 분모로 가는 거예요. 분모로. 됐습니까? 자, 이때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분자의 식이 몇 개예요? 2개잖아. 항이 2개죠. 그러니까 2x로 나누려면 몇 번 나눠야 됩니까? 2번 나눠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항으로 2x를 한번 나누고 그럼 더하기니까 더하기 뒤에 있는 항으로 2x를 한번 나누자라는 겁니다. 뒤에 있는 식을 2x로 나누자. 됐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뭘로 바뀌었어요?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으로 바뀌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는 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6 나누기 하면 얼마? 3. x제곱 나누기 x 하면 얼마? x가 되겠죠. 왜? 하나씩 약분이 되니까. 마찬가지 더하기 8 나누기 하면 얼마? x 4. xx는 소거돼서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네요. 그래서 답이 뭐예요? 3x 더하기 4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하,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과 똑같이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에서도 단항식의 앞에 있는 이 수가 정수면 무슨 꼴로 고치자? 우리가 분수꼴로 고치자. 이때 항의 분자에 있는 항의 개수가 2개면 나눗셈을 몇 번? 2번 하고, 만약 분자에 있는 식이 3개면 식을 나눗셈을 몇 번 하면 되겠어요? 3번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팁입니다. 나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굳이 2번 써서 나타내고 싶지 않다. 그냥 이 상태에서 한꺼번에 나눗셈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즉 나는 이 두 번째 이 식을 쓰고 싶지 않아. 바로 이 상태에서 바로 답을 쫙 구하고 싶어 멋있게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렇게 하십시오. 자, 우리는 어차피 나눗셈을 할 거니까 요렇게 한번 나눗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눗셈을 해볼까요? 그러면 6 나누기는 얼마입니까? 3이죠. x제곱 나누기 x는 얼마입니까? x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뒤에 있는 식을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럼 8 나누기는 얼마입니까? 플러스 4죠. x 나누기 x는 없어져서 3x 더하기 4 이렇게 나오죠. 어쨌든 하긴 했는데 잘 보시면 어떤 모양이 그려졌습니까? 여러분들 하트 모양이 그려졌죠. 하트 모양. 그래서 일명 이렇게 푸는 것을 무슨 공식이라고 하냐? 하트 공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공식? 하트 공식. 사랑의 하트 공식.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한 번 더 또 다른 예를 가지고 자, 또 다른 예를 갖고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2a 세제곱 b 더하기 6a 제곱 b 제곱 좀 어렵다. 그쵸? 나누기 3ab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좀 눈이 아프다. 그쵸? 이걸 분수꼴로 고치면 3ab 분의 마이너스 12a 세제곱 b 더하기 6a 제곱 b 제곱 쓰자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공식? 하트 공식을 뿅뿅뿅 날려줍시다. 요렇게 한번 나눗셈 해보세요. 마이너스 12 나누기 3 하시면 얼마? 마이너스 4. a 세제곱 나누기 a 하시면 a 하나 없어지면서 a의 제곱. b 나누기 b 하시면 없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하트를 날려줍니다. 플러스 6 나누기 3 하시면 얼마? 플러스 2. a 제곱 나누기 a 하시면 얼마? a. b 제곱 나누기 b 하시면 얼마? b 하나씩 없어지면서 b 이렇게 계산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이와 같은 계산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이처럼 두 번의 식을 쓰신 다음에 계산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앞에 있는 식은 똑같은데요. 뒤에 있는 식을 잘 봤더니 x 앞에 수가 2가 아니라 2분의 1과 같은 무슨 꼴입니까? 분수꼴이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뭘 곱한다? 역수를 곱한다. 다시 한번 뭘 곱한다? 역수를 곱한다. 즉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역수를 좀 더 정확하게 구하려면 분모와 분자가 정확하게 뭔지 알기 위해서 2분의 1 x라고 쓰지 말고 2분의 x라고 쓰자. 이런 말씀 우리 다낭식의 나눗셈에서 말씀을 드렸네요. 그쵸?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앞에 있는 식은 그대로 쓰고 나눗셈은 뭘로 바꾸고 곱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식에 뭘 취하자? 역수를 취하자. 분모 분자를 과감하게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보신다면 빨간 아빠는 이렇게 대답해 드립니다. 무슨 법칙을 쓰자? 분배 법칙. 이 뒤에 있는 x분의 1을 과감하게 한 번씩 뭐 해준다? 나누어 준다.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6x제곱에 뭘 곱한다? x분의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부호는 더하기 8x에 뭘 곱한다? x분의 1을 곱한다. 자, 이렇게 분배 법칙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계산합니까? 당연히 수는 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6 곱하기 2 하시면 얼마? 12. 분자의 x제곱, 분모의 x가 있으니까 약분이 되죠.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x 하나가 분자에 남는 것이고요. 더하기 8 곱하기 2 하시면 얼마? 16. 분자의 x, 분모의 x 남아있으니까 약분해서 얼마? 1 남죠. 그래서 16 되겠네요. 아하, 이처럼 다낭식의 앞에 있는 이 계수, 수가 분수꼴일 경우에는 뭘 취하자? 역수를 곱해주자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자, 9x 세제곱 y 마이너스 12x제곱 y제곱 나누기 3분의 1 xy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연습. 자, 일단 우리가 계수가 분수임을 확인했으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역수를 곱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분수꼴을 정확하게 분모가 뭐고 분자가 뭔지를 확인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식은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고요. 뒤에 있는 식을 곱셈을 취하고 역수, 분모, 분자를 과감하게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뭘 하자고요? 분배 법칙. 앞에 있는 9x 세제곱 y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곱해주고요. 빼기 뒤에 있는 식 역시나 과감하게 뒤에 있는 이와 같은 식에 곱해줍니다.
자, 수는 수끼리 3, 9, 27. 자, 분자의 x제곱, 분모의 x 하나 약분되면서 x 두 개가 분자에 남죠. y 약분되면서 없어지네요. 자, 그 다음 빼기 12 곱하기 3 하시면 얼마? 36. 분자의 x제곱, 분모의 x니까 x 하나 없애주세요. 분자 x 남고. y제곱, 그 다음 분모의 y 하나 없애주시면 분자의 y 남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답을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이제 과감하게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우리 이 예를 갖다가 살포시 한번 살포시 지워주면서 내용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은 크게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다항식과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이죠. 그쵸? 자, 첫 번째 다항식 그리고 단항식의 곱셈은 과감하게 무슨 법칙을 쓰자? 우리는 분배 법칙을 쓰자. 이와 같이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개한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두 번째, 다항식과 단항식의 나눗셈을 계산할 때는 총 두 가지 방법을 쓰더라. 첫 번째는 무슨 꼴로 고치거나 분수꼴로 고치자. 어떤 경우에? 단항식의 앞에 있는 수가 정수인 경우에. 두 번째, 역수를 곱하자. 역수를 곱한다. 어떤 경우에 쓴다고요? 단항식의 앞에 있는 수가 무슨 꼴일 때? 분수꼴일 때 이와 같이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어진 식의 문자에 식을 어떻게 대입하나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요? 식을 어떻게 대입하나요? 자, 이걸 좀만 간단히 줄이면 네 글자로 식의 대입이라고 합니다. 식을 어떻게 대입하나요? 라는 뜻입니다. 자,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2x 더하기 4. 이 식에 사용된 문자는 무엇인가요? x. 이 식에 사용된 문자는 무엇인가요? y. 이 식에 사용된 문자는 무엇인가요? x, y.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에 사용된 문자가 x다. 그래서 이 식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x의 식 또는 x에 관한 식 또는 x에 대한 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질문, 이 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y의 식 또는 y에 관한 식, y에 대한 식이라고 하겠죠. 마지막입니다. 너의 이름은 뭐니? 내 이름은 XY의 식 또는 XY에 관한 식 또는 XY에 대한 식이라고 한다고요. 와, 너희들은 이름이 3개나 되는구나. 참 좋겠다. 그치요? 자,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해보면 y는 2x 빼기 1일 때 x 더하기 2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앞부분 싹 빼고요. 뒤에 있는 부분, 이 부분 가볼게요. 자, 이 식의 이름은 뭐라고요? xy에 관한 식이었었죠. xy에 관한 식이야. 왜? 사용된 문자가 xy니까. 그런데 이 식을 어떻게 하래요?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말은 사용된 문자를 뭐만 남겨라? x만 남겨라. 뭐만 남겨라? x만 남겨라. 그럼 뭘 지워라? y를 지워라. y를 없애라. y를 없애라. y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 식을 이용하면 y가 없어집니다. 왜? y는 2x 빼기 1이니까 여기 주어진 식 x 더하기 2y에서 y 대신에 무엇을 2x-1로 대체하겠습니다. y 대신에 2x-1을 대신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입, 대신 넣는다. 대입, 대신 넣는다. 대입, 대신 넣는다. 대입.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x 더하기 2, y 대신에 2x 빼기 1로 대체하겠다고요. 근데 뭔가 약간 이상하죠? 이와 같이 식을 대입할 때는 뭘 써주면 자연스러울까요? 괄호를 적어주시면 자연스럽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계산만 하면 된다. 자, x 더하기 2를 어떻게? 분배 법칙. 2 곱하기 x는 4x.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되겠죠. 정리할까요? x 더하기 4x 동량 나왔네요. 동량은 앞에 있는 수 길이 계산하자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잘 보시면 분명히 처음에 시작은 x, y에 관한 식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 답을 봤더니 x에 관한 식이죠. 즉 사용된 문자가 x만 남았습니다. 뭐가 없어졌습니까? y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없앴나요? 바로 y 대신에 2x-1 식을 뭐 했습니까? 대입했죠. 대입했습니다. 그쵸?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고? 식의 대입이라고 한다고요. 자, 이때 주의사항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식을 대입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쓴다? 괄호를 쓴다라는 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A가 x 빼기 y 더하기 1이고 B가 2x 더하기 3y 빼기 4일 때 2a 더하기 3b 빼기 5를 x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자, 이거 빨간 아빠의 실수입니다. 빨간 아빠는 실수도 하는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쵸? 자, 2a 더하기 3b 빼기 5를 x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이게 바른 문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부분 정리합니다. 사용된 문자가 a, b니까 이 식의 이름은 a, b에 대한 식, a, b에 관한 식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x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x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시오. 이 말은 여기 사용된 문자를 a, b를 모두 없애고 뭘로 바꿔치기 하라고요? xy로 바꿔치기 하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뭘 이용한다고요? 앞에 있는 이 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어떻게? 바로 여기 있는 a 대신에 이 식으로 대체, 여기 있는 b 대신에 이 식으로 대체하면 되겠죠? 즉 식을 뭐 하면 된다? 대입. 해볼까요? 자, 2a 더하기 3b 빼기 5에서 2에 괄호 하자고요. a 대신에 뭘로? x 빼기 y 더하기 1로 대체. 3의 괄호 b 대신에 뭐? 2x 더하기 3y 빼기 4로 대체, 대입하겠다고요. 자, 나 빼기 5는 써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분배 법칙을 열심히 써볼까요? 2 곱하기 x는 2x, 2 곱하기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y, 2 곱하기 1은 플러스 2, 3 곱하기 2x는 플러스 6x, 3 곱하기 플러스 3y는 플러스 9y, 3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5. 리듬에 맞춰서 계산을 하니까 너무나 재밌다. 그쵸? 자, 동료한 계산하겠습니다. 2x하고 6x를 더하면 2 더하기 6은 8x. 마이너스 2y 더하기 9y는 마이너스 2에다가 9를 더하면 얼마? 플러스 7이죠. 7y. 자, 2하고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 2하고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를 하시면 2에서 12를 빼면 마이너스 10이고요. 다시 한번 5를 빼면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분명히 처음 시작은 사용된 문자가 AB니까 AB에 대한 식 또는 AB에 관한 식이었는데, 자, 답을 봤더니 사용된 문자가 XY, 즉 XY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있는 A 대신에 이 식을 대입했고요. 여기 있는 B 대신에 이 식을 갖다가 대입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식을 대입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적어주라? 무엇을 사용한다? 괄호를 사용한다 라는 것 기억하시고요.